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2024 시즌 K리그2 플레이오프에서 결국 우승 건 서울 이랜드였습니다. 이랜드는 비기기만 해도 올라갈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내리 두 골을 먼저 내주면서 불안함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따라잡는 데 성공하며 극적인 명승부를 만들어냈는데요. 반면 전남 입장에서는 경기를 잘 준비해 오고도 후반전의 작은 아쉬움 때문에 탈락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팀의 희비를 가른 전술적 선택을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반전 이랜드의 의도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김도균 감독은 주축 공격수들을 벤치에 대기시켰는데요. 공격보다는 수비에 무게를 두고 전반을 확실하게 지켜내겠다는 목적이 잘 나타났죠. 이랜드는 5-4-1의 수비 대응을 갖추고 아주 낮은 블록을 형성합니다. 이를 보다 높은 각도에서 보면 일사불란하게 라인을 유지하는 모습이 더욱 인상적인데요. 선수 간의 간격 유지가 잘 이루어지면서 전남에게 쉽게 공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따지면 약 12m 안에서 라인을 컨트롤하는데요. 이 좁은 포켓 공간 안에선 전남이 찬스를 만들기 쉽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골이 필요한 전남은 공격적인 선수 배치를 보여주는데요. 후방에서 3-1의 대응을 만드는 4선수를 제외하고 모두 높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선 공격진들의 위치가 눈에 띕니다. 일단 박태용은 안으로 좁혀서 사실상 플라카와 투톱과 다름없는 포지셔닝을 가져갑니다. 수비라인과 대치하며 높은 위치에 머무는데요. 여기에 더해 발디비아와 윤재석까지 이들 부근에 머물면서 이선 선수들은 극단적으로 좁힌 채 자리를 잡죠. 하지만 앞서 얘기한 이랜드의 좁은 수비폭 때문에 이 포켓 공간으로 투입해 뭔가를 만들기 쉽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남은 일관되게 노린 지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랜드 수비의 뒷공간입니다. 전남은 후방에서 공을 잡으면 전방 선수들이 곧바로 뛰기 시작합니다. 이 뒷공간 침투는 플라카가 가장 중심이 됐지만 박태용, 윤재석 등의 선수들도 기회가 생기면 곧바로 뛰어듭니다. 특히 가장 적극적으로 뒷공간을 파고든 플라카는 비교적 우측 하프스페이스로 치우치며 계속해서 오스마르의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수비 뒤로 정확한 패스가 전달되면 좋은 기회로 연결될 수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랜드도 이런 패턴에 어렵지 않게 대응했습니다. 전남은 상대 뒷공간을 주로 노리며 수비라인 앞에 포켓 공간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유일하게 자유를 허락받은 단 한 명의 선수가 있었죠. 바로 발디비아입니다. 발디비아는 자유롭게 공을 받으러 낮은 위치와 측면을 가리지 않고 이동합니다. 전남의 패스킬이 필요한 곳으로 언제든지 움직이지만 또 이렇게 곧바로 높은 위치로 이동하며 상대 라인 사이에 자리하죠. 발디비아는 광범위한 움직임을 선보이는데요. 그리고 이 위치에서도 찬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전남의 반복적인 뒷공간 침투는 이랜드의 수비라인을 물러나게 만들었고 그 틈에 발디비아는 벌어진 포켓 공간에서 볼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플라카의 침투로 수비를 끌고 가면 발디비아가 위치한 포켓 공간은 순간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역시 전남이 바란 패턴 중 하나였죠. 전남은 공격만큼이나 상당히 인상적인 수비 형태를 선보였습니다. 극단적인 수비 형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남은 백프라인에 더해서 측면에 두 선수를 더 보강하며 사실상 식스팩 형태로 수비합니다. 이렇게 김용환과 박태용이 각각 좌우 하프스페이스를 지키는데요. 이렇게 김용환이 이번에도 하프스페이스에 있는 선수를 잡고 윤재석이 깊게 내려와 풀백 박민서를 따라가죠. 전남의 극단적인 식스팩 수비는 이랜드가 공격에서 강점을 보이는 왼쪽 측면에서의 조합을 견제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맨투맨 대상을 잡고 있다가 서로 교차되는 순간에도 끝까지 견제를 놓치지 않습니다. 전반전 이랜드는 좌측에서 힘을 쓰기 어려웠죠. 이러한 변칙 수비 속에서 나타난 전남의 잠재적인 불안 요소가 있었는데요. 김용환은 이번에도 하프스페이스에 위치한 박민서를 찾아 높게 나서는데요. 전남은 그때 열리는 이 사이 공간을 몇 차례 놓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전진 수비하는 그 뒤로 패스가 투입되면 전남은 흔들리는데요. 이러한 잠재적 약점은 후반전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후반전 양팀은 모두 전방에서 교체 카드를 사용합니다. 이랜드는 김신진을, 전남은 이창훈을 투입하는데요. 먼저 전남이 교체 카드의 효과를 봅니다. 전반전엔 침투하는 플라카의 발을 향해 패스를 찔러줬다면 이제는 교체 투입된 이창훈의 머리를 향해 다이렉트한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는 효과적이었는데요. 후반 초반부터 이창훈이 버텨주며 만들어준 기회를 발디비아가 좋은 슈팅으로 연결하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도 이창훈을 향한 롱패스가 세컨볼 찬스로 이어지고 골키퍼의 실수까지 겹치며 선제골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급해진 건 이랜드죠. 오스마르가 더 이상 센터백이 아닌 미드필더로 올라와 플레이하는데요. 득점이 필요해진 이랜드는 적극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전남은 후반전에도 같은 수비 형태를 보여줍니다. 특히 식스백을 바탕으로 한 전남의 밀집 수비는 이들을 잡고 나니 더 빛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전반전 지적했던 불안 요소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하프 스페이스를 잡기 위한 이 위치에서의 전진 수비는 이렇게 뒷공간을 쉽게 노출했죠. 이랜드는 교체 카드 2장을 사용합니다. 브루노 실바와 백지웅을 투입하는데요. 이는 결과적으로 모두 적중한 선택이었죠. 일단 득점이 필요한 이랜드는 크게 2가지 형태의 공격을 보여줍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박스로의 얼리 크로스인데요. 대부분의 선수가 후방으로 내려가 수비하는 전남은 대놓고 그 앞과 중원을 내준다는 마인드였는데, 그러다 보니 이랜드는 이곳에서 공간을 여유롭게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얼리 크로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브루노 실바의 1대1 싸움인데요. 팀 내에서 가장 위협적인 1대1 능력을 갖고 있는 브루노 실바는 좌측을 넓게 벌린 채 위치하고 반복해서 1대1 싸움을 걸어줍니다. 단순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죠. 전반전 이준석과 박민서의 2대2 공격을 시도하던 것과는 정반대인데요. 상대가 압박을 걸어오는 하프 스페이스는 버리고 이제는 브루노 실바에게 한쪽 측면을 모두 맡긴 채 최대한 박스한 숫자를 늘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추가골은 또 전남에서 나옵니다. 이번에도 이창훈의 제공권에서 시작된 공격인데요. 뒷공간을 파고드는 플라카에게 연결됐고 발디비아의 패스를 거쳐 득점에 성공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창훈의 투입을 활용한 전남의 전략은 완전히 통했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2골차 리드를 잡으며 집중력이 떨어진 탓인지 전남은 갑작스러운 수비 불안을 보입니다. 계속해서 언급했듯 이는 사실 전반전부터 반복적으로 드러났던 잠재적인 문제였는데요. 전남은 후반전에도 역시 하프 스페이스를 강하게 눌러주기 위해 이 위치에서 달려드는 수비를 펼쳤죠. 식스백이라는 두터운 수비 라인을 믿고 하프 스페이스를 과감하게 비우며 전진 수비를 펼치지만 결과적으로 독이 되고 맙니다. 이랜드는 침착하게 이 지점을 파고드는데요. 박태용 대신 투입된 이창훈이 이제 좌측 하프 스페이스를 방어하는데 이창훈 역시도 사람을 잡기 위해 하프 스페이스 뒷공간을 노출합니다. 여지없이 패스가 투입되고 이렇게 두 선수가 모두 끌려가며 김신진을 자유롭게 놔두죠. 앞서 브루노 실바를 견제하기 위해 넓게 벌려있던 김용환도 김신진을 커버한 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이어진 세트피스에서도 이랜드는 교체 투입된 두 선수가 득점을 합작하는데요. 브루노 실바의 헤더 어시스트를 백지웅이 밀어넣습니다. 이랜드는 선제 실점 후에 기민하게 줬던 선수 변화가 적중했습니다. 이에 반해 결과론적이지만 전남은 교체 카드를 너무 아꼈다는 아쉬움이 남았죠. 2대2가 될 때까지 지켜보다가 동점이 되고도 한참이 지난 90분이 다 돼서야 2명의 선수를 투입했는데 이미 넘어간 경기의 흐름을 가져오기엔 역부족이었죠. 결국 두 팀 모두 나름대로의 90분 전략을 잘 끌고 왔다고 할 수 있지만 후반전 드러난 수비에서의 순간적인 집중력 부족, 그리고 벤치의 교체 카드 활용이 만들어낸 작은 차이가 양팀의 희비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이미 승격을 시켜본 김덕윤 감독의 경험도 단기전에서 빛을 봤습니다. 전반을 지키고 후반에 승부를 보려는 전략도 적절했고, 특히 리드를 뺏긴 상황에서도 전남이 노출한 수비에서의 약점을 침착하게 잘 파고들며 두 골을 따라잡은 것도 역시 김덕윤 감독다운 축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